누가 봐도 똑 부러지는 이미지, 맑고 당찬 눈빛, 그리고 늘 자기관리에 철저한 모습으로 유명한 배우 이세영. 하지만 그런 그녀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고통스러운 과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방송에서 그녀가 꺼낸 단 한마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있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나 꾸며낸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세영은 이미 아역 시절부터 CF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지만 그 빛나는 순간들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타인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갇혀있는 본인은 하루하루가 시험대이자 심리적 감옥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이세영은 어린 시절 촬영장에서 겪은 무자비한 시간 강요와 성인 배우들에게서 받은 위협적인 시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정체 모를 공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또래 아이들이 뛰놀 시간에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짜내야 했고 연기가 부족하면 이 정도도 못해 라는 싸늘한 피드백이 날아들곤 했다고 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시절 그녀가 잠을 잘 때마다 감정 연기를 실패해서 모든 스태프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내용의 반복적인 악몽에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수준이 아닌 어린아이의 정서가 흔들릴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악몽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꾸었고 심지어 데뷔 후 10년이 지나서도 특정 장면을 촬영할 때면 그 기억이 되살아나 울컥한 적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배우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배우 그만둬야겠다는 시선이 날아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녀는 학창 시절에도 촬영 일정 때문에 결석이 잦았고 친구들과의 유대도 얕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늘 연예인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학원에 가면 조용히 책을 펴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녀는 주목받는 아이였고 그로 인해 또래들 사이에서 은근한 왕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세영은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에 스스로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니체를 구축하려 했던 것도 이런 아픔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어릴 적 받았던 상처가 뿌리가 되어 그녀는 누구보다 깊은 감정 연기와 진심을 담은 캐릭터 표현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 전체를 투영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배우 이세영의 고요한 눈빛 뒤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아픈 기억들이 숨어 있었고 그녀는 그 기억들을 연기의 재료로 삼아 결국에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세영이 겪은 악몽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었고 현재까지도 그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후 인터뷰를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중은 그동안 이세영을 밝고 완벽한 여배우로만 인식해왔지만 정작 그녀는 매일 자신을 채찍질하며 과거의 흔적에서 도망치듯 살아왔던 셈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이세영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직시하며 오히려 자신을 다시 정의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복합적인 감정의 실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가 왜 그렇게나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강조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배우의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어린 시절의 그림자라는 공통된 주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조용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죠. 이세영이 직접 언급한 가장 기억에 남는 악몽은 다름 아닌 혼자 남겨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세트장에서 자신만 남겨진 채 울고 있는 장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 이 꿈은 단순히 외로움의 표상이 아니라 아역 배우로서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이 만든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누군가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기했고 그 결과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는 점점 흐려져 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면 이건 내가 아닌데
라는 감정이 밀려들곤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보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사춘기가 겹친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감정은 복잡해지고 내면은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늘 똑 부러지고 성숙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시절, 왜 다른 친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 수 있는데 나는 늘 뭔가를 참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그녀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세영은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정말로 문제 있는 아이로 판단될까봐 상담실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죠. 그 불안과 공허함은 결국 그녀의 식습관, 수면 패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밤마다 울다가 겨우 잠드는 날이 많았고 한동안은 매일 밤 엄마 손을 꼭 잡고 자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조차도 그 고통의 진짜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쁘니까 힘들겠지, 일이 많으니 예민할 거야 라는 식의 오해가 계속 쌓이며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세영은 나중에야 그것이 일종의 감정적 방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스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을 읽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자기 전에 나는 괜찮아, 나는 나대로 괜찮아 라는 문장을 써내려가며 자기 암시를 통해 흔들리는 자존감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이 작은 루틴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연기 수업 외에도 철학, 심리학, 미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연기하는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정립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술관에 혼자 가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을 마주하고 정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감정일기를 통해 쌓인 내면의 언어들은 나중에 연기에도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세영은 비로소 악몽을 이겨내는 법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작품 안에 녹여내는 힘으로 바꾸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가 맡는 캐릭터들은 늘 묘한 울림을 남깁니다. 겉으로는 강하지만 내면엔 상처가 있는 인물. 소리 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진짜 감정처럼 느껴지곤 하죠. 팬들은 그런 이세영의 연기를 두고 마음이 찌릿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에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깊이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장면 뒤에는 어린 시절 밤마다 울며 깨어났던 그녀의 기억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들이야말로 지금의 이세영을 가장 단단하게 만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완벽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와중에도 내 자리를 지켜낼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감성 인용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당신의 아픔도 언젠가는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세영은 이제 더 이상 악몽 속에 갇힌 아이가 아니라 그 악몽을 안고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연기는 그 여정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에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녀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하지 못했다는 자기 비난. 왜 나는 평범하지 못했을까라는 자괴감.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 없었다는 고립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껴안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이세영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악몽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 새살이 돋는 과정처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단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진짜 이세영의 미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차고 긍정적인 이세영은 바로 그 모든 고통을 지나온 후에 만들어진 결과물인 셈이죠. 그녀는 후배 아역 배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어린 배우들이 현장에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성인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는 현실 속에서 이세영의 말은 그 누구보다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아역 시절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고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치유의 과정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연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녀는 단순히 연기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실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겪었던 불안과 외로움을 누군가만큼은 덜 겪길 바라요. 이 말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 같기도 하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조용한 응원 같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세영이라는 배우를 단순히 실력파, 이미지 좋은 여배우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생존자이며 또한 그 경험을 예술로 전환하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악몽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지금의 이세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서사의 한 조각이 되었고 그녀의 삶과 연기의 깊이를 더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그녀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통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영감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세영처럼 그녀는 끝내 악몽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악몽을 뚫고 자신의 세계를 다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는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진심, 단단함, 그리고 따뜻함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세영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